당진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달 13일 기준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에만 13일 12시 기준 확진자는 총 109명으로 특히 20, 30대를 중심으로 총 6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되 13일 0시부터 이번 달 22일 24시까지 사적 모임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로 격상했습니다. 아울러 당진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부곡공단을 찾아 한전과 피해기업 중재에 나섰지만 위험도 평가의 수행 주체를 두고 양측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위험도 평가는 공신력을 갖는 조사로 법원에서도 인정돼 향후 보상 문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한전 측은 법적으로 위험도 평가의 작성 의무가 한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동건 비대위 사무총장은 가해자가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비대위 측에는 당진시가 아닌 3자 수행을, 한전 측에는 태도 변화를 요구했지만 양측은 합의하지 못하고 중재 자리는 마무리됐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릴레이 인터뷰. 황규찬 당진 3동 주민자치회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황 회장은 주민자치 활동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실질적인 사업 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 3동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당진 3동 주민자치 목표 사업으로는 원당 초등학교 앞 공원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연을 활용해 원당동과 우두동, 시곡동을 잇는 둘레길을 만들고 싶다고 황 회장은 밝혔습니다. 황 회장은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의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마을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6일까지 12일간 열린 2021년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에서 신평중학교가 고학년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평중 우승은 면 단위에 소재한 학교 중 최초의 전국대회 우승이자 정경기 무실점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주장 김권영 선수는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골키퍼상을 받은 송재호 선수와 수비상을 받은 유도희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강세범 선수의 활약과 함께 그 중심에는 남기설 감독 등이 있었습니다. 남기설 감독은 주변의 관심으로 축구단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맹독성 물질인 시안을 유출한 현대제철 자가매립장에 대해 금강환경청이 사용 중지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용 중지 기한은 지난달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6개월이며 시정 조치로는 매립장의 오염수 유출 차단을 비롯한 지하수 오염원 정화 조치 등입니다. 현대제철의 개선 계획은 양수정 추가 설치와 연직 차수벽 설치, 그리고 제2매립장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윤명수 의원은 당장 시안이 유출된 상태에서 매립장 건설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미룰 수 없다며 현대제철은 즉각적인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진 철도시대 개막이 화성 변전소 공사 지연으로 2023년 10월로 1년 연기됩니다. 경기도 송산에서 충남 홍성까지 총 90.1km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은 합덕에서 서울까지 약 4, 50분이 소요되며 이른바 서해안 KTX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철도는 일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전 구간 개통을 미뤄야 하지만 합덕읍 101 정거장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합덕읍도리 16-5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101 정거장 공사는 2022년 10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협동조합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협동조합 방식은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당진시는 가칭 채운 1지구 도시개발사업 단계는 수용결정 통지 단계며 해당 부지는 현재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협동조합 당진 금호 어울림 측은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달 12일 기준으로 조합 측이 당진시에 제출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는 최적의 신호주기를 도출하고 도로의 막힘 현상을 해결하는 체계입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11일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현재 당진시 교통의 문제점 해결 가능 여부를 비롯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독림 TNS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 관계자는 보고서를 이번 달 말까지 국토부에 제출해 다음 달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이장 발언대 김재설 면천면 자계 1, 2 이장을 만나봅니다. 김재설 이장은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자계 1, 2 이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면천면 자계 1, 2 마을은 깨끗한 환경과 원활한 주민소통이 장점이라고 김 이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농산물 집화장은 여름철만 되면 침수가 반복돼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당진시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당진 샘물 마을예술학교 개관 후 입주업체 선정 문제로 주민과 당진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며 당진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진신문 사람들 요리를 통해 행복한 웃음과 소통을 전하는 푸드테라피 요리 심리 강사 최선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푸드테라피란 우리의 감정을 요리를 통해 표현하는 과정인데요. 나아가 사람들과 요리를 완성하며 서로의 속내를 들어주고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최선희 씨는 아이들의 이유식을 만들면서 푸드테라피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지금은 당진 관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등에서 아동요리 특강 수업과 기업체 연수 푸드테라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씨는 앞으로 삶의 고난을 요리를 통해 치유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신문 업체 탐방 코너입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친환경 위생관리 기업인 CC케어를 찾아가 봤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CC케어의 박남한 대표는 잔류세제의 위험성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기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척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박 대표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식판을 수거해 고온 고압으로 세척한 후 살균 소독해 최종 위생 검수를 거쳐 다시 교육기관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신문 DTV 당진시의회 2021 조례 돋보기 코너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직접 만나 그 취지와 발전 방향 등을 알아봅니다.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는 당진시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해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서영훈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발의에 대해 시장을 의장으로 12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과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진 예술인 프로젝트 서양화 작가 장금희 씨를 만나봅니다. 장금희 작가는 빗줄기와 꽃을 섬세한 붓터치로 캔버스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빗방울을 그려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비가 내리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꽃의 청초한 매력은 물론 빗줄기가 주는 잔잔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 작가는 유화 작품에도 도전하는 한편 전체적인 풍경을 그려내는 활동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